상담 구조화입니다. 직업 상담학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자,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여러분들 원고에는 직업 상담학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는 이제 없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 유인물을 보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담 구조화에 대한 설명인데요. 대개 상담 구조화는 초기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초기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초기 때 이 상담 구조화가 잘 되었을 때 이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담에 대해서 안내하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담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비밀 보장의 한계가 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하면서 상담의 과정을 안내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초기 과정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만날 때마다 안내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상담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주로 초기에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담의 구조화를 통해서 그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낮출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 돼요. 상담 구조화가. 그래서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을 때는 이 상담의 구조화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면서 라포가 형성된 이후에 천천히 진행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담 구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잘 이루어졌을 때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기본적인 기대를 맞춰가는 과정이다. 여기 가로 쳐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상담 절차나 조건, 상담 관계, 비밀 보장에 대해서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상담 구조화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기본적인 기대감을 또는 기대를 맞추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라자루스의 베이직 아이디 영역과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베이직 아이디, 즉 라자루스의 이 다중양식 치료라고 하는데요. 다중양식 치료는 우리 2018년도에 기출문제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2019년도에 출제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넣어봤습니다. 다중양식 치료입니다. 라자루스는 내담자의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그러한 양식, 특정한 양식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치료법을 쓰자라고 하는 것이 다중양식 치료입니다. 자, 베이직 아이디는 우리가 이제 이니셜인데요. 베이직 아이디를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하면은요. behavior, 행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affection, affect, 정서가 됩니다. 감정 정서, 그 다음에 sensation, 감각이 됩니다. 오감각이 있죠. 그 다음에 imagery, 심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cognition, 인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interpersonal, 대인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drugs, 생물학적 기능이라 합니다. 생물학적인 측면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섭식도, 다이어트라고 해서 섭식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영역과 그 다음에 오른쪽은 질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앞에 행동이 있고 대인관계가 있고 인지가 있고 심상이 있고 이화는 나와 있지 않죠. 여기 이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음 지문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오른쪽을 보시면 당신은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적극성을 나타내는 것은 행동 맞습니다. 당신을 웃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서입니다. 즉 대인관계가 아니라 정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의 사고가 당신의 감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면 감정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사고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고의 동의어는 인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당신의 신체 상황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라고 했어요. 신체 상황. 우리가 이제 신체 상황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심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심상 부분 맞습니다. 당신이 가장 편안하게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편안함.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힌트가 되겠는데 이것도 정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설해 보시면 여러 가지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질문들을 세팅해 드렸거든요. 그것도 꼼꼼하게 한번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드렸습니다. 기억과 디귿과 리을, 답은 2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윌리엄슨이 제안한 상담과정 6단계 2018년도 시험에 나왔었죠. 1, 2, 3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을 고르고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입니다. 자, 윌리엄슨은 특성 요인 상담의 학자죠. 특성 요인 상담의 학자인데 개인적인 어떤 특성과 그 다음에 직업적인 요인이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를 과학적으로 매칭시키는 것이 바로 특성 요인 상담의 주된 내용인데요. 상담 과정 6단계 암기법 아십니까? 분, 종, 진, 애, 상, 추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1, 2, 3단계가 이렇게 돼요. 그럼 뭐냐? 분석, 종합, 진단, 애후, 상담, 추수관리, 추수상담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1, 2, 3단계라고 했으니까 1, 2, 3단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내면 됩니다. 찾아내서 그것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순서가 3가지만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쉬워요. 내담자의 장점과 단점, 원하는 직업 분야의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여 정보를 종합하였다. 이게 힌트. 그 다음에 내담자의 적성, 흥미, 가치관, 성격, 신체적 조건 등 개인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였다. 이게 중요. 내담자와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 사이의 불일치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다고 진단하였다. 이게 중요.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기 특성, 직업 정보, 부모님의 영향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상담을 진행하였다. 여기가 중요. 그럼 이제 답이 보이잖아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호로 쓰면은 니은이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억이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디귿이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리을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1, 2, 3단계라 했으니까 니은, 기억, 디귿을 찾으면 됩니다. 자, 니은, 기억, 디귿 답은 3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들어갑니다. 4번 문제는 보딘이 제시한 것인데요. 보딘이 제시한 정신역동 진로 상담입니다. 보딘의 상담 영역은 정신역동, 정신분석 진로 상담인데요. 심리적 원인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라고 했어요. 자, 보딘 원인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아래 각주의 해설이 있을 겁니다. 암기법이 있을 겁니다. 보의 확신 부족으로 갈등 불안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5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볼까요? 정보가 있네요. 네, 정보의 부족. 그 다음에 자아 갈등, 갈등이 있네요. 무선택 있나요? 무선택 없어요. 무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선택할 수 없음이란 뜻인데 이거는 윌리엄슨의 변별 진단에 있는 겁니다. 다른 회차에 나올 겁니다. 이것은 윌리엄슨의 변별 진단. 윌리엄슨은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인데 윌리엄슨의 변별 진단에 해당됩니다. 변별 진단이 4가지의 범주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다. 무선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진로 선택에 따르는 불안 있죠. 자, 그러면 나머지가 무엇입니까? 나머지 2가지가 없잖아요. 의가 빠졌죠. 의존성입니다. 그 다음에 확신 부족이죠. 이 2가지가 지금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장황하게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해설을 잘 봐주시고요. 이 확신 부족은 문제 없음과 동의어가 됩니다. 확신 부족은 문제 없음이 동의어가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자, 정보의 부족 지금부터 좀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경제적 교육적으로 궁핍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적합한 정보에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정보의 부족입니다.
자아 갈등, 진로 선택이나 기타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에 개인은 갈등을 겪게 된다. 갈등, 자아 갈등. 그 다음에 진로 선택에 대한 불안으로 갑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 진로와 중요한 타인이 기대하는 일이 다를 경우 개인은 진로 선택에서 불안과 갈등을 겪는다.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 불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무선택은 진로 선택과 관계없는 흥미거리에 관심을 쏟는 경우인데 이거는 윌리엄슨의 변별 진단에 해당되니까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러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들러의 개인 심리 상담의 인간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 인간은 성적 충동에 의해 1차적으로 동기화되는 존재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성적 충동 나오면 그렇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정신분석 상담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그문트 프로이트. 자,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은 끊어요. 삶에 대한 허구적인 중심 목표에 의해 인도된다라고 했어요. 이 허구적인 중심 목표를 아들러는 뭐라 했습니까? 네, 가상적 목표라고 했었죠. 가상적 목표. 인간이 마음속에 두는 마음속의 어떤 중심 목표, 마음속에 있는 중심 목표가 아직은 도달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가상, 허구라는 말씀 것이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간의 행동을 이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삶에 대한 허구적인 중심 목표에 의해서 인도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은 미래를 향한 목적론적인 존재로서, 네, 여기까지 맞아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가상적 목표라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목표 지향적 인간관을 갖고 있는 게 아들러의 이론인데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닙니다. 과거도 살펴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러의 개인 심리 상담에 보면 초기 기억을 회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기 기억을 회상한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말하거든요. 따라서 과거 경험도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초기 기억 회상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열등감이 나왔는데요. 아들러는 열등감은 우월성 추구 노력을 하는 긍정적인 동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월성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건전한 반응인 보상을 통해서 인간은 우월성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열등감은 신경증의 원천으로 잠재 능력을 저하시키는 부정적 요인이다. 틀렸어요. 자, 열등감은 우월성 추구 노력의 긍정적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죠. 자, 그러면 옳은 거 찾아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5번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6번 들어갑니다. 6번은 좀 쉬운 문제인데 효과적인 상담 목표입니다. 목표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내담자의 증상과 문제들을 모두 상담 목표로 설정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상담을 할 때 단기 상담을 많이 지향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상담 목표를 두는 겁니다. 제한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내담자의 증상과 문제를 모두 상담 목표에 설정하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달성 가능하고 현실적인 어떤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측정 가능한 행동 목표를 설정한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측정 가능한이라고 하면은 되게 수량화한다라고 하거든요. 측정 가능하다 그러면 수량화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고요. 전문적 관점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와 합의 없이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상담 초기 설정한 목표는 수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목표는 중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환경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수정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목표는 수정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옳은 내용은 2번이 옳은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상담 목표 특성 좀 잘 알아놓으시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현실적인 상담 목표, 그 다음에 내담자가 원하는 결과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담 목표는 달성이 가능한 목표, 진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7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는 정신분석 진로 상담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이다. 정신분석 진로 상담도 앞에 있던 상담 목표 설정도 2018년도에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도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신경증적 불안이 있습니다. 주로 초자아와 관련성이 있다. 초자아와 관련성 있는 것은요, 도덕적 불안입니다. 도덕적 불안과 연관성 있는 것이 초자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신경증적 불안, 프로이드가 말한 건데요. 다 신경증적 불안은 원초아와 연관성 있는 겁니다. 원초아와 관련성 있는 것이 바로 신경증적 불안, 초자아와 연관성 있는 것이 도덕적 불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아와 초자아, 자아와 원초아 이렇게 이제 갈등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아하고 원초아가 갈등하고 있으면 신경증적 불안이 되는 거고, 자아와 초자아가 갈등하고 있다든지 또는 원초아와 초자아가 갈등하고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도덕적 불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내버려 두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초아와 관련성 있는 건 신경증적 불안이고, 그 다음에 초자아와 관련성 있는 것은 도덕적 불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1번 집은 탈락입니다. 2번 집은 훈습이 있습니다. 워킹 드로우라고 하는 훈습에는 내담자의 저항을 정교하게 탐색하는 과정이 포함된다라고 했어요. 자, 내담자가 전이 반응이 일어났다, 저항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담자가 해석을 해주고 내담자가 통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훈습이거든요. 따라서 훈습은 반복, 그 다음에 정교화, 정교화라는 단어 나오죠. 정교화, 그 다음에 확대. 이러한 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훈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순서대로 간다는 것은, 또 반복된다는 것은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상담자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해석은 내담자의 방어 기제라든지 저항에 대한,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돼요. 통찰을 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자, 상담자가 해석을 해주면 내담자가 아,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이런 방어 기제를 썼구나, 내가 이래서 저항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다라는 거예요. 깨닫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 맞습니다. 상담 목표는 내담자의 불안을 야기하는 가로 억압된 충동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억압된 충동이 바로 의식이겠습니까? 무의식이겠습니까? 그렇죠.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던 충동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적 충동입니다. 무의식적 충동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신분석적 진로상담의 목표가 됩니다. 이 녀석들이 내담자를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치료해주는 뿌리 치료가 바로 정신분석적 상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8번 문제 들어갑니다. RBT 진로 상담인데요. 비합리적 사고의 요소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우리 2018년도에 시험에도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암기법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과 당비 이런 식으로 써보세요. 인과 당비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RBT 진로 상담이니까 엘버트 앨리스가 대표적인 학자가 될 것이고, 비합리적 사고의 요소가 4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합리적 사고의 요소가 4가지가 있는데 인과 당비. 자, 인은 뭐냐면 인간에 대한 비하성, 그 다음에 비자 동그라미, 과장성, 과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당위적 사고, 당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낮은 인내심, 인자 동그라미입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 동그라미 친 단어를 두 문자 암기법으로 만든 건데요. 자, 인내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장성입니다. 세 번째가 당위적 사고입니다. 당위성이라고 쓸게요. 마지막 B는 비하성입니다. 인간의 자기 가치를 낮춰서 평가하는 걸 비하라고 하거든요. 비하성이라는데 이것을 이제 가치평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가치평가를 낮추는 것을 우리가 비하성이라 하니까요. 자, 인내심이 낮습니다. 낮은 인내심이거든요. 낮은 인내심이 바로 첫 번째 요소, 두 번째가 과장, 세 번째가 당위성, 당위적 사고, must, 뭐뭐 해야 한다, 해야만 한다 이런 것들. 자, 비하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 되고요. 낮은 통찰 능력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 답은 4번인데 8번 문제 해설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 해설을 보면 제가 여기에 대한 사례를 넣어드렸어요. 당위성은 다른 사람은 반드시 나를 사랑해야만 한다. 당위성이고,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은 너무도 끔찍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과장성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자기 비하죠. 인간 비하성. 그 다음에 인간의 가치평가와 동의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욕구 좌절,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것에 대한 낮은 인내심인데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바로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나는 참을 수가 없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내심이 낮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쭉 읽어드린 것이 다 비합리적 신념들이에요. 이런 비합리적 신념의 사례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설을 봐드렸고요. 자,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바로 과장성, 당위적 사고, 인간 비하성, 낮은 인내심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과당비 이런 식으로 외우시고 제가 동그라미 친 단어에 포인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